낚시를 사랑하는 보팅 낚시 앵글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이는 어탐에서 기똥차게 어군 탐지기 활용의 정점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주파수를 듀얼로 사용했을 때의 놀랍게 미친 효능감과 첩후 주파수의 고급 활용법은 물론 날씨 변화, 물속 환경 변화까지 고려한 완벽한 주파수 선택 전략을 실전 특급 팁과 함께 완벽에 가깝게 공개합니다. 지금까지 단순하게 보았던 어탐 판독법은 이제 그만 딱 잊으세요. 날씨와 수온, 탁도까지 고려하여 듀얼 주파수를 스마트하게 단일 주파수의 장점만을 점쟁이처럼 쏙쏙 뽑아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 첩후 주파수를 스페이스X 부스터처럼 신박하게 사용하는 고급 기술을 익혀 여러분의 필요한 조과를 3배, 4배로 이제 딱 벼룩의 값만큼만 늘려봅시다. 자, 그럼 이제 세상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한 정보로 여러분의 낚시 실력을 슈퍼 캡숑 풀 파워로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어군 탐지기 주파수의 시작과 끝인 단일 주파수의 장단점을 완벽하게 분석해봅시다. 듀얼로 사용하는 주파수의 강력한 파워를 제대로 맛보기 전에 각 단일 주파수가 가진 숨겨진 파워와 반대급부로 피나게 허술한 단점을 아주 명확하게 알아봅시다. 마치 전설의 검객이 자신의 증검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과 같죠. 저주파 50kHz는 넓고 깊게 탐색하며 풍만하고 든든한 파워를 자랑합니다. 저주파의 장점을 더 자세히 알아보면 깊은 심해 빛이 닿지 않는 심해까지 강력한 송수파기 신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리때 더럽혀진 탁한 물에도 강력한 투과 능력을 가집니다. 즉 저주파 주파수의 특징은 흙탕물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침투하는 강력한 투과력을 자랑하며 대단히 넓은 범위 탐색 능력으로 광활한 바다에서 빠르게 산발적인 어군을 신박하게 찾아내는 천리안과 같습니다. 단점으로는 낮은 해상도로 작고 미세한 어군과 불규칙한 바닥 구조는 흐릿하게 보여 정확한 식별 판독을 어렵게 합니다. 높은 파도로 인한 노이즈가 증가하고 강력한 조류와 선박 소음 등으로 인해 화면이 지저분해져 이미지가 걸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주파는 100kHz와 150kHz로 어설프게 투머치한 실력으로 보여주는 애매한 정보지만 왠지 손해볼 것 같은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중주파의 장점으로는 적당한 깊이 도달과 해상도로 다양한 환경에서 무난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즉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뾰족하게 목표를 타겟팅할 수는 없지만 핵인 쌓이고 싶어만 하는 그런 주파수로 특별히 모나지 않게 어설픕니다. 동해 쪽에서 방어 트롤링을 한다면 유익할 수는 있습니다. 중주파의 단점으로는 애매한 성능으로 특출난 장점 없이 모든 면에서 평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방미인은 아니지만 팔방머슴 정도는 된다는 말입니다. 개성이 부족하고 어떤 특정 상황에서 최고의 효율을 보여주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고주파는 200kHz 이상으로 뾰족하게 타겟팅할 수 있는 섬세하고 날카로운 스나이퍼 주파수입니다. 고주파의 장점으로는 최고의 해상도로 심하게 불규칙한 바닥 지형을 잘 보여주고 작은 물고기 떼까지 섬세하게 잘 표현해줍니다. 즉 정밀한 정보 제공과 얕은 수심 불규칙한 바닥에서 탁월한 정보를 획득하고 표출하는 고주파만의 강력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고주파의 단점으로는 얕은 투과력으로 인해 깊은 수심과 조류 때문에 탁해진 물에서는 사용이 많은 부분 제약을 받습니다. 좁은 탐색 범위로 인해 넓은 범위를 탐색해야 하는 데는 분명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경우 흩어진 어군을 탐색하기가 어렵다는 말이겠죠? 그럼 우리가 이러한 단일 주파수의 장단점을 이해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양한 변수가 있는 여러 지역에서 우리는 단일 주파수만 고집할 게 아니고 이 극단적인 단일 주파수의 장점만을 뽑아서 조합하고 선택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군 탐지기에서 듀얼 주파수를 동시에 지원한다는 것은 최고의 장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듀얼 주파수 사용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채워주는 환상의 콤비인 겁니다. 자, 이제 듀얼 주파수의 놀라운 세계로 떠나볼까요? 듀얼 주파수를 사용하면 눈이 2배, 정보량 업. 즉, 더 넓은 영역을 탐색하면서도 놓치는 정보 없이 꼼꼼하게 물고기를 추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도를 높임으로 저주파의 넓은 탐색 능력과 고주파의 섬세한 표현 능력이 합쳐져 정확한 어군 위치 파악이 가능해집니다. 즉, 효율성을 높임으로 헛수고하는 낚시 행위를 없애고 필요한 물고기만 쏙쏙 골라내 낚시 시간을 단축하고 의도한 목표 어종만을 골라서 확률 높게 잡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낚시 조과를 향상시키고 재미난 낚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부터 알려드리는 정보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심도 있는 어군 탐지기 연구와 수많은 실전 테스트로 얻어진 핵, 인싸 특급 비밀 팁을 여러분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해보시면 조과는 폭발하고 더욱 재미난 보팅 낚시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서해에서 외수질이나 다운샷 낚시를 하신다고 가정하고 저주파와 고주파를 모두 동시에 사용하신다면 저주파로 넓은 범위에서 흩어진 어군을 탐색하고 고주파로 불규칙한 바닥 지형과 조수간만의 차가 커 탁해진 물속을 저주파의 강력한 전달 능력으로 숨어있는 물고기까지 찾고 고주파의 좁은 빈폭으로 어초 주변에 가깝게 붙어있는 어군까지도 포착 공략할 수 있습니다. 즉 바닥의 불규칙한 바위 틈에서 물고기가 나올 만한 명확한 핀포인트 지역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남해에서 참돔 타이라바 낚시를 하신다면 중주파의 적당한 강도로 주파수의 모든 이점을 확보하고 저주파로 실시간 타이라바 채비가 물고기를 유혹하는 채비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저주파로 넓게 회유하는 주변 어군 동향을 파악하고 또한 참돔 낚시 중 불청객인 깔치 방어 한치 등의 어군 패턴 이미지를 고주파의 높은 해상력으로 파악하여 타이라바 낚시에 방해가 되는 어종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도대체 뭐를 쓰라는 거야?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어군 탐지기는 명확하게 단일 주파수를 한 가지만 선택적으로 사용하면 손해라는 게 이 영상의 요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듀얼 주파수로 각각의 단일 주파수에서 유리하고 필요한 정보들만을 선택적으로 쏙쏙 뽑아서 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해에서 대구 낚시를 하신다면 저주파의 광범위한 탐색빔으로 깊은 수심에서 빠르게 어군을 포착하고 포착된 어군의 위치를 고주파의 좁은 빔으로 공략 가능한 영역에 한정지어 명확한 위치를 알아야 할 겁니다. 또한 동해에서 삼치나 방어 등 심하게 회유하는 삼치나 방어대를 포착하기 위해 트롤링으로 넓은 지역을 탐색한다면 이때는 넓은 빔을 갖는 저주파가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롤링 낚시를 하는 경우 첩푸는 끄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파도가 있고 보트가 순발력을 갖기 위해 엔진 구동으로 넓은 지역을 빠르게 탐색해야 하므로 파도가 하부어를 타고 가면서 생기는 와류로 인한 노이즈와 엔진 간섭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첩푸를 켜면 발견된 어군이 첩푸의 풍부한 신호를 노이즈 밑으로 묻어버리게 될 겁니다. 이제 심화 단계로 날씨와 기상 영향으로 변하는 물속 환경 변화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 주파수를 알아보겠습니다. 낚시는 자연과의 싸움입니다. 날씨와 물속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에 맞춰 주파수를 유연하게 조절해야 진정한 낚시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을 비추어 말씀드리면 조류가 강한 날 저주파의 감도 즉 선명도를 올려 조류에 의한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 감도를 올려야 하고요. 취하는 강도를 높인다는 말입니다. 이때 무작정 감도를 올리면 오히려 노이즈만 증폭될 수 있으니 화면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서서히 감도를 조절하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도를 올리는 것보다 간섭 제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입니다. 간섭 제거 또한 선명도와 미묘하게 중첩 표출되는 이미지를 확인하면서 조금씩 조절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요. 소나로부터 받는 신호를 풍부하게 하면서 상대적으로 간섭으로 판단되는 이미지를 솎아낸다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때 첩푸를 끄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유는 첩푸는 광대역 주파수로 여러가지 풍부한 신호를 취하기 때문에 위 미묘한 설정이 더 어렵게 되는 이유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간섭 제거를 적당한 감도로 켜서 불필요한 신호를 제거함과 동시에 즉 강한 조류로 끊임없이 화면에 노이즈를 만들어내는 걸 억제하고 이때 간섭 제거를 켜면 이러한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더욱 선명한 화면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선명도를 약간 올려 미묘하게 신호량을 증가시켜 추가 이미지를 더하면 상호 보완적으로 최상으로 목표 어군을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때 듀얼 주파수 사용을 자제하세요. 저는 조류가 너무 강한 날에는 듀얼 주파수 사용을 자제하고 저주파 단독으로 집중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설정을 선호합니다. 듀얼 주파수는 정보량을 늘려주지만 조류가 강할 때는 오히려 화면을 복잡하게 만들고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강한 바람과 파도 조류로 인한 탁한 물 즉 뻘물이 질 때는 다음과 같은 설정을 합니다. 저주파를 단독으로 사용하여 뻘물의 투과력이 약한 고주파 사용을 자제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첩푸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론상으로 첩푸 주파수가 어떤 상황에서든 맞춤형 부스터로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첩푸는 광대역 주파수로 여러 신호를 송수신해 다양한 주파수로 더 풍부하고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제공받고 바닥 분리력을 향상시키고 빈약한 데이터를 부스터처럼 증폭시킬 목적으로 개발된 주파수 사용입니다. 하지만 환경에 따라 많은 부분 개발 의도에 부합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첩푸는 이 정도만 참고하시고요. 특별히 첩푸를 켜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때는 이런 경우입니다. 포착 어군이 희박하거나 신호가 약하다고 느껴질 때와 특별한 목적으로 바닥 어군을 공략할 때 바닥에서 어군 분리도를 향상시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오늘 영상 내용을 마무리해보면 각자의 낚시 경험으로 얻은 경험치로 단일 주파수와 듀얼 주파수, 첩후 주파수를 이해하고 장점만을 명확하게 적용해 어군 탐지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설정, 어군 탐지기 화면에서 최상의 이미지를 포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정보를 통해 어군 탐지기를 사용하신다면 어탐이 쉽게 느껴질 겁니다. 즉, 여러분 본인의 실제 낚시 경험을 바탕으로 어군 탐지기 주파수 설정 노하우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실 주파수 설정은 이론만으로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실전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년간 낚시를 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주파수 활용 비법을 공개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포인트는 수심이 낮고 조류가 세고 바닥 지형이 복잡하고 뻘물이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수심이 낮으므로 고주파를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사용했는데 오히려 뻘물의 영향으로 투과력이 부족해 바닥 락핏이 포착이 어렵고 화면이 너무 복잡해져서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뻘물이 지면 저주파 감도를 올리고 간섭 제거를 켜고 주파수를 병합 사용했더니 물고기 포착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자, 두 가지 단일 주파수의 장단점과 이를 듀얼로 보는 이유, 첩후 주파수까지 주파수의 모든 것을 파헤쳐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한 낚시꾼이 아닌 날씨와 환경까지 컨트롤하는 진정한 낚시 마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상황에 따라 주파수를 자유자재로 활용하여 풍요로운 낚시 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보팅 앵글러 여러분, 언제나 즐거운 낚시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환경에 따라 이미지 설정을 실질적인 환경에 맞춰 최상의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파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구 반대편까지 파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